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4차 판례 제8판례 해볼게요. 제8판례가 재심사 보정의 적법 여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하려면 보정의 적법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기적 범위가 있고 보정의 이제 적법성 관련해가지고 범위 관련해서 요건이 있는데, 그저 이제 그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의 범위는 어느 보정의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7조 2항, 47조 2항 범위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40조 3항 각호의 범위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51조 1항의 범위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범위를 만족을 해야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적법한 거예요. 47조 2항의 보정의 범위는 어떤 거예요? 최초 기재된 명세 도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아는 거. 47조 3항의 범위는 뭐예요? 청구 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재심사 청구할 때 이제 보정이 적법한 거예요. 그리고 51조 1항의 범위는 뭐예요?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보정 각하 사유예요. 됐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47조 2항, 47조 3항 갖고 51조 1항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보정이 부적법한 거고요. 보정이 부적법한 거면 어떻게 되냐면 보정 각하돼요. 됐죠? 이게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부적법하면 보정 각하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최초 거절이유 통지할 때 보정이 부적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정이 부적법해도 보정된 명세 도면으로 심리를 해요. 최초 거절이유 통지일 때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최후 거절이유 통지랑 재심사 통지일 때는 보정이 부적법하면 보정 각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요거예요. 청구 범위 감축이 문제가 됐거든요. 동래는 청구 범위 감축 관련해가지고 보정해서 판례가 없었는데, 요게 최초로 이제 판시를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보정은 40조 3항 1호에 따라 가지고 청구 범위 감축하는 경우에 하나 더 허용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건 재심사 보정은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명확하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보정이 부적법하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보시면 청구 범위 각항은 독립되니까 독립항을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으로 한정화 구체하는 종속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청구 범위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축되어야 보정의 범위를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청구항에 1항을 기재를 했어요. 1항을 기재를 하고 보정할 때 1항을 한정을 해요. 아시겠죠? 1항에 구성요소를 더 추가해가지고 1항을 한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감축이 맞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1항이 있고요. 1항은 그대로 놔두고 1항에 딱 구성요소를 더 추가한 종속항 있잖아요. 그걸 6항이라고 하거든요. 6항을 추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항은 권리범위가 감축되지, 청구범위가 감축된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1항은 그대로 있는데 6항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1항은 그대로 있으니까 6항이 추가된 건 추가된 건데 1항은 그대로 있잖아요. 청구범위 감축된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청구범위 감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청구 범위가 감축이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청구 범위가 감축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되냐면, 독립항은 그대로 놔뒀어요. 독립항을 한정하는 종속항을 추가했거든요. 독립항을 한정하는 종속항을 추가를 했어요. 종속항을 추가한 거랑 독립항의 청구범위 감축이랑은 별개잖아요. 왜냐하면 청구범위는 각 항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항은 그대로 있고 6항 추가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1항의 청구범위 감축이 아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아무튼 보정 전이랑 보정 후랑 비교해봤을 때 보정 전에 비해서 보정 후가 청구범위가 감축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속항 추가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47조 3항 각호의 청구범위 감축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요지인데, 우리가 3단 판례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여기 보시면 신설된 6항, 요게 포인트예요. 신설된 6항은 1항의 감축도 아니고요. 신설된 6항이잖아요. 종속항을 신설했잖아요. 요거는 신설한 거니까 5항의 감축도 아니에요. 1항의 감축도 아니고 5항의 감축도 아니니까 청구범위 감축이 아니에요. 따라서 47조 1항 3호 흠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갖고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47조 보정의 범위 흠결이에요. 아시겠죠? 청구범위 감축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추가적인 논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주장을 두 가지를 더 했어요.
여기 보시면 51조 1항이 적용되는지, 51조 1항 3호가 적용되는지랑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 두 가지 주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정이 부적법해서 보정각하 한 건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출원하고 보정 1을 했어요. 근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보정 2를 했어요. 그 다음 거절 결정됐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보정 3이에요. 재심사 청구하면서 보정 3을 했는데 보정 3이 이게 이제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보정각하를 받았어요. 아시겠죠? 보정각하 받고 거절 결정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불복 청구하니까 아니 보정각하하고 거절 결정하는 잘했어 라고 해가지고 기각 판결 났어요. 그 다음에 심치도 청구하니까 아니 보정각하고 거절 결정한 건 잘했어 해가지고 기각 판결 나온 요게 이제 탑10 판례인 거예요. 요 신결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 나온 게 탑10 판례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법원 단계에서 두 가지 주장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원이 두 가지 주장을 더 하는데 1번 주장, 2번 주장이라고 할게요. 1번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재심사 청구 이전의 보정, 이 보정각 51조 1항 3호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 보정각하의 예외. 아시겠죠? 보정각하의 예외를 주장을 하거든요. 51조 1항 3호. 이거는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들어가 보세요. 51조 1항 3호는 최초 거절을 통지를 하고 보정을 했어요. 보정을 했는데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최초 거절 이유 통지일 때는 보정하지 말고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심의를 해요. 아시겠죠?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심의하는데 보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절 이유를 최후 거절 이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보정을 했어요. 근데 보정했는데 또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을 했어요.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거절 이유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거절 결정을 보정 각하 안 하고 거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거절 결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최후 거절 이유 통지일 때 보정을 했는데 보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정 각하 하고 보정 전 명세서 도면으로 거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심사관이 잘못해가지고 최후 거절을 통지해서 보정을 하고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이가 발생했는데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보정 각각 안 하고 거절 결정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 보정 있잖아요. 요 보정을 원래는 보정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정 각하를 안 한 거잖아요. 이 심사관이. 그래가지고 이 재심사 청구했을 때 재심사 청구에서 심사관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에서 심사관이 요거 내가 보정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보정각하 안 하고 빼먹었네 해가지고 이때 보정하는 걸 방지하는 게 특허법 51조 1항 3호에 아시겠죠? 51조 1항 3호의 보정각하 예외예요. 요거랑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요 사실관계는 그죠?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보정이 아시겠죠?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보정이 잘못됐을 때 그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보정을 보정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51조랑 3호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에서 보는 건 뭐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사실관계에서는 재심사 청구할 때 자세히 보시면 재심사 청구할 때 이 보정 있잖아요. 재심사 청구할 때 한 요 보정 재심사 청구할 때 한 요 보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51조 1항 3호는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보정이 잘못됐을 때 아시겠죠?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보정이 잘못됐을 때 재심사 청구한 이후에 보정각하 하지 말라는 거고. 왜냐하면 출원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출원인은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그 출원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보정각하 하지 말라는 거고 51조 1항 3호는 이 사실관계는 뭐예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 3이 잘못된 거잖아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 3에 대해 가지고 보정 각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실관계에서 51조 1항 3호는 그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출원인이 그 심치도 단계에서 51조 1항 3호를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51조 1항 3호는 본 사안에서 적용될 법조문이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또 출원인이 뭘 주장하냐면 심사기준을 주장하거든요. 심사기준이 어떤 내용이냐면 심사기준 C에는 보정사항 중에 부적법한 보정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최초 거절 이유나 최후 거절 이유나 특허 결정을 할 때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을 했어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을 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최초 거절 이유 통지, 최후 거절 이유 통지 특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보정이 부적법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보정각하하면 안 된다는 게 심사 기준이거든요. 이게 심사 기준은 어느 때 적용되냐면요. 재심사 청구를 했어요.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게 부적법한 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심사 청구하고 부적법한 보정이 있는데 최초 거절 이유 통지, 최후 거절 이유 통지 또는 특허 결정했을 때 이후에
이 재심사 청구할 때 한 보정에 대해 가지고 보정각 하지 말라는 게 심사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사실관계랑 2번 사실관계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2번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을 했잖아요. 이 보정이 부적법하죠.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부적법해가지고 2번 사실관계는 보정 각하를 했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심사 기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심사 기준에서는 봐봐요. 심사 기준에서는 이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부적법하고, 보시면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부적법하고 최후 거절을 통지하거나 특허 결정했을 때 그 이후에 보정이 부적법한 보정에 대해 가지고 보정각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이 사실관계에서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 사무이 부적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정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독립항이 있고 독립항을 그대로 두고 종속항을 추가하는 보정 있잖아요. 요거는 청구 범위 감축이 아니에요. 청구 범위 감축이 아니니까 보정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51조 1항 3호 있잖아요. 51조 1항 3호 보정각, 여기 보시면 51조 1항 3호 여기서 그 보정각하의 예외를 말하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 최초 거주를 통지받고 보정하고 최후 거주를 통지받고 보정했는데 이 보정이 잘못됐어요. 보정이 잘못됐는데 이게 보정이 잘못해가지고 보정으로 인해가지고 거절료가 발생했어요. 이게 보정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정 각하를 안 하고 보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거절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보정에 대해 가지고 보정 각하 하지 말라는 게 51조 1항 3호인데,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랑 사실관계가 달라요. 여기 사실관계에서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잘못된 거고, 여기 51조 1항 3호의 사실관계는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보정이 잘못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심사 기준에서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이 부적법하고 그 보정이 부적법한데 간과해가지고 최후 특허 거절을 통지를 하거나 특허 결정을 했으면 이후에 이 부적법한 보정에 대해 가지고 보정각 하지 말라는 게 심사 기준인데, 여기 사실관계 달라요. 왜냐하면 재심사 청구하고 보정을 했잖아요. 이 보정이 부적법한데 이걸 간과하지 않은 게 이 사실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51조 1항 3호가 적용되지도 않고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도 않아 가지고 부적법한 보정에 대해 가지고 보정각 한 결정은 보정각 한 거는 타당해요. 그래가지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하면 기각 심결 나오고 취소 소송하면 기각 판결 나온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쟁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심결 취소 소송까지 왔잖아요. 심결 취소 소송까지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를 주장을 해도 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심결 취소 소송에서 심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죄 한설에 해당하지만 결정계 사건에서는 결정계 사건에서는 제한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 있잖아요. 보정각과 사유, 원래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심사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청장이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데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는 주장을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게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는 보정각과 사유는 의견 제출 통지를 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의견 제출 통지를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를 주장을 해도 그게 출원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요. 됐죠? 보시면 보정각과를 하는 경우 거절 결정과 달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심결 취소 소송 단계에서 보정각과 결정이나 심판을 다루지 아니한 사유를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를 내세워 주장을 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절차권 하자가 없다. 아시겠죠? 이게 새로운 보정각과 사유를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쟁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출원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분할 출원의 기회를 박탈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거절 결정되었잖아요. 이제 거절 결정되었을 때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이제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분할 출원
하지 않아 놓고 자기가 재심사 청구를 한 거잖아요.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 재심사 청구에서 보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보정이 흠결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됐죠?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 재심사 청구해서 보정이 흠결돼 이렇게 보정을 했는데 보정이 흠결될 걸 알았으면 나는 분할 출원했지. 보정 안 하고 보정을 수반한 재심사 청구 안 하고 난 분할 출원했지. 이 보정의 흠결 사유를 신결 취소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을 하면 나는 분할 출원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보정가가 사유를 주장을 못해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안 한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그 신결 취소 소송에서 새로운 보정가가 사유를 주장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심리범위 무제한설에 따르고 아시겠죠? 이제 새로운 거절 이유는 제한설에 따르는데 새로운 보정가가 사유는 무제한설에 따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설령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출원인의 분할 출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보정 3의 보정가가 결정은 타당하고 보정 3 이전에 보정 3 이전에 1항에 진보성 흠결이 있어가지고 신결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결론 내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